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쾌 경제학 31장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례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가적인 문제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언제나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언론에서 늘상 얘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다. 채무국이 뭐야? 좋은 거 아니잖아. 돈을 빌린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채무국, 국이라고 쓸게요. 세계 최대의 채무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별칭을 얻게 된 이유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지난 40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국내 투자와 국민 저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금의 공급인 저축은 투자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피털 아웃플로우 아니면 순수출 이렇게 자본 유출 요거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이 투자야. 국민 저축은 이거야. 저축은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투자를 많이 했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저축보다 투자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순자본 유출은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이 차이만큼을 순자본 유출 이렇게 나타내는데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 지난 거의 40년 동안 여기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가. 여기 2005년에는 엄청 마이너스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거야, 미국이.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겠지. 여러분들도 저 집 사는데 돈 좀 빌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잘 빌려주겠습니까? 삼성이 저 공장 좀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금방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예, 갖다 쓰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서 이렇게 순자본이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미국인들은 이런 관행이 왜 발생했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뭐 국내 총 투자와 총 저축률이 보면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빨간 색깔이 지금 저축률이거든? 파란 색깔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자본 유출이 미국이 마이너스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세계 시장 전체로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772페이지 가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항등식에서의 시사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1960년 이래에 미국의 GDP 대비 국민 저축과 여기 GDP 대비 저축과 투자의 비율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순자본 유출이 무역수지랑 같죠? 무역수지랑 같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순자본 유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뒤로 돌리면 되죠. 순자본 유출은 저축과 투자의 그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니까 GDP 대비 국민 저축과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막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약간 비슷하게 유사하게 변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커플같이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방향은 그렇게 비슷하지만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년대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저축과 투자의 갭이 커지게 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어떻게 돼? 이 차이만큼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 상황인데 적자가 점차 커져라는 거. 여기 순자본 유출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원인들을 몇 가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원인이 하나만 있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불균형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운영되는 거야. 재정 정책. 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원인이 있나 한번 볼까요? 1980년부터 87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의 유입은 보면 GDP 대비 0.5%에서 3.0%로 증가했대요. 자, 그런데 2.5%가 증가한 게 국민저축이 증가해서 그런 것도,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국민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 국민저축이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가 감소하는 거야. 아니, 미국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공급되는 자금의 공급이 저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축을 해야지 그 돈 가지고 누가 투자할 때 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저축이 감소했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또 재정적자로 인해서 재정적자라는 게 뭐야? 국민저축이 감소하니까 이건 SP라고 봐야 되겠고 얘는 SG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건데 그것도 감소합니다. 결국 S가 감소한 거야. S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S 감소로 인해 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나와 있는 게 아웃플로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해가 있죠? 다시 쓰면 S는 I 플러스 NCO 이렇게 되는데 얘가 내려갔다니까. 자, 근데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플하게 보면 식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재정정책이라 했으니까 정부의 재정적자가 왜 이렇게 발생한 거야? 재정적자가 된 거죠. 거기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합니다. 정부의 재정 수지는 T-G 이렇게 해서 정부 저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세금이 인하됐어. T가 인하되면서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국방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정부 관련해서 지출은 증대됩니다. G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결과 S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 투자에 붐이 생겼다.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S가 떨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투자의 붐이 일었습니다. 아니, 별거 없어요. 그냥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서 S가 감소해서 얘가 떨어지는 거 있고 S는 가만히 있는데 I가 증가한 거야. I가 증가한 거. 그럼 식에서 다시 보시면 S는 I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저축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내려가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자본의 유입이 거기 보니까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자본이 유입하게 된 게 GDP 대비 0.5%에서 3.7%로 증가했는데 국민저축 감소에 기인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어. 오히려 국민저축은 늘었대. 뭐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요. S가 감소하기는커녕 S 자체도 는 거야. 늘었는데 얘가 늘었는데 이만큼 늘었어. 그래서 20만큼 플러스 됐다 합시다.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 100이 된 거야, 투자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심플하게 보면 S가 고정돼 있다. 근데 I가 증가하면 얘는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 같은 쪽에 투자가 늘었다. IT 기술 관련된
혁신이 일어나면서 투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네, 경기 후퇴와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가 경기 후퇴, 뭐 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후퇴와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된 거야, 과열되는 거야. 과열이라고 쓸게요. 회복됐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재정정책의 불균형은 이게 이제 주로 80년대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 얘기입니다. 80년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의 붐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는 거기 보시면 91년부터 2000년이니까 9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2018년이니까 요거는 20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상황이야. 이렇게 일련의 흐름의 상황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자본 유출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국의 자본 유입은 큰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에 괄목할 만한 변동과 이 위에 여기는 저축이 변했고 여긴 투자가 변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국민 저축과 투자가 각각 거기 보시면은 6%포인트 하락하게 된 거야. 2000년 이후에 이제 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투자가 감소한 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추가적인 자본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었고요. 근데 저축이 감소하게 된 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돼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돈을 쏟아붓단 말이야. 재정 적자가 된 거죠.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정부 지출은 늘리고 조세 수입은 잘 안 거치고,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I와 S가 같이 감소했는데, 감소하는 크기가 여기 보시면은 S가 감소했어. I도 감소했어. 근데 S가 감소한 게 좀 더 큰 거지. 그래서 순수출 요것도 여기 무슨 순수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순자본 유출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773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요거의 밸런스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기 우리 773페이지 세 번째 줄 볼게요. 80년대처럼 저축의 감소로 초래된 무역수지 적자, 그럴 수도 있고,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90년대와 같이 투자의 증가로 야기된 무역수지 적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 거기 뭐 위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요 경우는 저축을 안 했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저축해 놓은 돈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타인 자본 부채를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한 5번째 줄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밑에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말하면 봅시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투자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도 있고, 미국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돈을 빌려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90년대 마지막 단락 보시면 투자가 증가하게 된 무역수지 적자 한번 보시면, 신규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차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차입을 할 수 있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외 차입을 내가 충분히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대출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개인의 경우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국가가 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역수지 자체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오늘날 미국 경제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1950년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앞에 그래프 한번 봤잖아. 이때보다 우리 저 앞에 있는데 이건 GDP 대비 퍼센트지고요. 규모로 따지게 되면 점차 확대되는 거, 수출과 수입 확대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앞에는 이제 저축과 투자고 둘 다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볼게요. 개방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국내 투자 이거 앞에 식이죠. S는 국내 투자에다가 이거 어떻게 돼? 순수출 또는 net capital outfl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가 같아? 여기 들어가는 게 플러스 이거라고 해야지. 순자본 유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수출이다 하면은 요거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요게 이제 플러스로 하면은 뭐 맞을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자, 3번. 어떤 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한다면 어느 것이 옳지 않은가? 여러분, 수입액이 임포트고 수출액이 엑스포트야. 수입액이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인데 이게 더 큰 거니까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net capital outflow랑 똑같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순수출은 0보다 작고요. 이 GDP라고 표현하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 지출에서 순수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본 것처럼 음수야. 음수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100이야. 이게 그러면 국내 지출과 관련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은 11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상황 보면 어떻게 돼? 맞지? GDP 100보다 얘가 110이니까 더 크다? 오케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랑 국민 저축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다시 식을 써요. 이걸 변화시키면 S는 여기 I 플러스 순수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50이면 얘는 얼마가 돼? 4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국내 투자가 저축보다 더 크다? 오케이, 맞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렇게 연습을 하면 이 식에 대한 내용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좀 잘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암기하시죠. 순자본 유출은 뭐야? 순수출과 같은 말이니까 마이너스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